2024년 5월 22일 오후 10시 18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팅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정리했는데요. 일단 뭐 내일 역시나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관심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 컨센이 좀 높다는 평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하나 드려보면 주가 지금까지 상승한 것 치고는 컨센 상승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상치가. 그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상치를 기본적으로 낮게 잡아야지 주 메인 포지션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이제 주 포지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상치를 낮게 잡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나오는 그 높다는 평은 좀 굳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만 실적도 이제 꼬꾸라진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장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궁금할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을 이제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영상에 마지막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UAE 대통령 28일 한국 방문합니다. 일단 우진엔텍, 지투파, 보성 뭐 등등등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이제 28일,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하고 무함마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회담에서는 이제 경제 투자와 에너지, 국방 방산, 첨단 기술 등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좀 밀집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MOU 체결을 거의 13개 이상을 했기 때문에 또 요번에 또 성과를 이뤄낼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이제 원전 쪽에서 주목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 이스페타시스, 안미 반도체 및 등등 반도체들이겠죠. 위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들 예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몇 개의 내용을 좀 전달을 해본다면은 실적이 미스난 적은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엔비디아를 보면은. 하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건 다름 아닌 국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질 거라는 염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간단합니다. 결론은. 세론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베팅을 할 거냐 안 하냐가 관건이겠죠, 결국엔. 근데 믿고 할 수 있냐 아니냐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주가에 비해서 이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는 꽤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가이던스죠. 그래서 실적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박셀바이오 관세 포함 치료제 질병 통제를 100% 완전 관해. 관련주 박셀바이오. 오늘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박셀바이오가 마이너스 22%까지 내려갔다가 오후장에서 바로 상한가까지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거의 서커스 무빙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제 근래 본 것 중에 가장 놀라웠습니다. 장중에 이제 박셀바이오가 분석을 담은 공시에 내용을 전달을 했었었는데 간세포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16명의 데이터, 그러니까 한 명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질병 조절률이 이제 100%를 기록했다는 내용이고 환자 수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가 됐든 괜찮은 내용이긴 합니다. 워낙 이제 박셀바이오의 움직임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 박셀바이오의 움직임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전력 대안으로 새로운 전지 관련주 SK 이터닉스, 한선 엔지니어링, 미코 LS 머티리얼즈.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서 고체 산업을 SOFC가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모건 스탠리의 청정기술 연구 책임자 스티븐 버드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위 에너지 주식 몇 개를 찝어서 전달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이제 좀 강조가 되었었고 아마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부각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역시나 이제 블룸 쪽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체크해 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블룸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아마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자, 다섯 번째, 중국 서방 제재에 맞불 카드 관련주 현대차와 기아, 이제 그 부품주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일단 뺐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관세 제재 공세에 맞서면서 수입차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관세 전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에서는 배기량 2.5리터 이상 차량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도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다. 중국 수입차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한 건데, 지금 사실 이제 무역 계속적으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바이오, 반도체, 뭐 원자재면 원자재, 뭐 계속적으로 이제 서로 두 국가가 원체 강대국인 이 두 국가에서 이제 싸움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와 인근 국가들은 굉장히 이득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사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량 쪽도 이제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딥페이크 영상에 발칵됐다. 관련주 한비소프트 크라우드웍스 이제 AI 기술 중에 몇몇 가지가 이제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어요. 딥페이크 기술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데 당장 이제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이제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나 그리고 이제 정치 쪽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얼굴을 이게 합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연예인 분들이 진짜로 말하지도 않은 부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불법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국 로키드 마틴 방산업체 12곳, 관련주 현대로템, 나무기술, LIG 넥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중국 정부가 이제 로키드 마틴 등의 미국 방산업체 12곳에 대한 이제 제재를 나섰는데, 미국이 이제 대만의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중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나선 데 있어서 맞불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이제 외교부령 7호 공고문을 통해 가지고 미국 방산업체 12곳에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는데, 제재 명단에서는 죄송합니다. 로키드 마틴 미사일 파이어 컨트롤,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의 여러 가지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방산 쪽에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MS, 사람 같은 AI 비서 규제법 승인, 관련주 SP, 폴라리스 계열, 이제 한글과 이스트. 나달라 MS CEO가 이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빌드 2024에서 밝힌 이제 AI 청사진들이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MS AI 비서 이제 코파일럿에 접목됐다고 이제 밝혔는데 AI가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고 스스로 추론하고 사람과 음성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빅테크 중에서 AI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중에서는 역시나 MS를 뺄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른 이제 시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겨서 볼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 번째 DKT 실적. DKT는 대략 700억 정도의 매출을 거뒀는데 1분기 1200억의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주목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거의 히스토리컬 매출 흐름을 볼 때 호황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은 3분기 정도에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차후 분기 매출도 호실적으로 기대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고 비수기 이제 1분기 역대 영업이익으로 보여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코셈, 컬럼 교체 미중 특허, K현미경, 주사전자 현미경 제조업체죠. 그래서 IP쌤의,
이제 2025년 납품이 목적이고,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이제 방막은 가공으로 만들 수 없는 두께가 이제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얇은 막으로 이제 기존의 비전문가가 방막을 교체하는 건 불가능했는데, 코셈 특허 기술로 인해서 일반 사용자도 방막을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셈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얕은개미 멤버십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셀이 대표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오전에 장시작전 영상으로 못 담았었던 이슈들도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영상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슈들을 멤버십 그 단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그 내용들을 전달 받으실 수 있고요. 뉴스를 봐도 사실 종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멤버십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고, 여러분들의 강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실력 형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 협업하실 분들 좀 찾고 있습니다. 기업분들이나 제 가치를 조금 알아봐 주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메일로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얕은개미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입을 누르시면요,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10,000원하고 30,000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뮤니티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써놨는데 이거 제가 바꿀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카카오톡을 하실 거니까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로도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